자, 그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김동현 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는 내년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시작이고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에 직강으로 또 인강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합격을 위한 길이다. 시작이 됐다. 참 신나는 시간이죠. 설명회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합격의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팀은 지역정신을 강의하는 저 김동현, 그리고 에스더 이진 교수님, 에스더 교수님은 성인간호학, 이진 교수님은 여성아동간호학을 강의하십니다. 또 그 교수님들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프로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의 평가, 후기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설명에 오시기 전에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들으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재밌는 후기들을 좀 들고 왔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후기들.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빨간 표시한 것만 좀 읽어볼까요? 이제 지역사회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 선택할 때 1순위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강의가 얼마나 믿음직한가. 네. 스스로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지만 사실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김동현 교수의 지역 강의를 신뢰해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건 다 우리 카페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더 읽어보셔도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장점,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써 있으니까 문제를 아주 잘 만든다. 저만 잘 만드는 건 아닌데 우리 교수님들 다 잘 만드시지만 문제를 잘 만든대요. 그리고 이 수기는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쓰신 건데 작년 합격생이 올해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풀리더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잘 기억이 되는 그런 강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관련해서도 커리큘럼을 따라가니까 각 질환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간호학 에스더 교수님 이따 또 나오실 텐데 텐션 조절이 기가 막히신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거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놨는데 각 단원마다 텐션 조절을 해주셔서 버려야 할 부분과 무조건 머릿속에 각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맞춤형 청킹을 알려주신다. 이제 김동현 팀이 거의 청킹 공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청킹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여성아동간호학의 이진 교수님. 여기 보시면 딱 중요한 부분이죠. 수험생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웃기지만 암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웃기지만 암기는 확실하게 해주는 청킹을 제시해 주신다. 생동감 있게 떠오를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특별히 이제 에스더 교수님과 이진 교수님은 보시다시피 강의에 진짜 힘이 넘친다. 중요한 핵심 내용만 쏙쏙 잡아주셨다. 또 이진 교수님도 정리와 청킹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 세 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설명회도 그래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스더 교수님, 이진 교수님 나오실 텐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1년을 공부해도 커리가 지루할 틈이 없고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이 스타일이 같을 수 없잖아요. 달라서 자연스럽게 리프레시가 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후기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요 지역정신을 강의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마치고 임용 강의만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오면서 방문각에서 현재 교수님들과 같이 팀티칭으로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지역 정신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교수님은 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다 사관학교로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저분들은 남자인가, 이렇게, 군대 다녀오신 장교 출신들이시고, 그리고 강의를 참 잘하십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에스더 교수님과 이진 교수님이 성인간호학과 그리고 여성아동간호학 강의를 담당하시는데 각자의 소개는 또 이따가 하시겠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수님들 함께 강의하고 있어서 제가 참 기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이제 설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이제 임용고시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미 임용고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26년도를 대비한 강의 계획을 개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수님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팀의 장점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진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 진행 안내를 해주실 것이고 마지막 공부 방법이나 피드백에 대한 것은 에스더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한 소개인데요. 2026학년도 중등보건교사 임용고시. 여러분들 중등보건교사 임용고시라고 되어 있지만 초등과 중등의 보건교사의 임용시험은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면 무조건 수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주관식 단답형, 그래서 서술형과 서답형 시험이라고 하는데 서술형과 단답형 시험이고 논술형은 과거에 논술형이 있었지만 현재는 출제되는 문제들이 논술형이 아니에요. 논술 형태로 쓰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답을 써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공이 80점이고 그리고 교육학이 20점의 점수를 갖습니다. 당연히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전공이 중요하다. 전공이 중요하다. 전공 강의하고 있어서 전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수의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교육학도 잘 봐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4년이죠 아직. 근데 2025년 임용시험은 11월 22일로 예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 공고가 나지 않았지만 매년 보니까 제가 한 20년 가까이 계속 보니까 매번 시험이 11월 셋째 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11월 22일이 시험이고 합격자 발표는 보통 12월 말에 납니다. 24년도의 시험은 26일 날 발표가 났어요. 지금 이미 발표가 나서 1차 합격자가 발표 나서 현재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2차 시험은 구상형이나 즉답형의 심층 면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저희 팀이 또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도 드릴 것이고 또 이미 선생님들보다 먼저 합격하신 저희 팀에서 공부하고 합격한 현직 선생님들이 후배들을 도와줘요. 네, 그래서 면접을 같이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하고 알차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강의팀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선생님들 앞에 1차 합격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면 뭐라고 그랬죠? 수석이다.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 수석이에요. 1점이라도 더 맞는 사람이 1차 합격을 하겠죠. 자, 근데 최종 합격의 결정은 1차와 2차 점수의 합산이기 때문에 1차 점수에서 점수를 최대한 벌려야 돼요. 왜냐하면 2차 면접 점수는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 속의 시험이기 때문에 1차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죠. 1차 시험 점수 가능한 고득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면접에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시험에서 최소 10점 이상, 컷 플러스 10점 이상 점수를 벌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컷으로 합격해서도 뒤집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1차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각오들이 생기시죠? 네, 다 생기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도 좋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은 이 1차 시험에 대비해서 2026년 강의 계획을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셔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료에 보면
강의 계획이 1월부터 11월까지 쭉 이어지죠. 자,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곳에 보시면 연간 강의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아마 강의 계획이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릴 텐데 겹쳐져서 마지막 아마 S 시즌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드린 거에 자료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 정도의 연간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간 일정을 보시면 크게 뒤에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기본 이론 강의가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됩니다. 3개월 동안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성인간호 이렇게 전 영역을 3개월 동안 마스터합니다. 이제 혹 질문하시는 게 학교보건이나 응급간호는 어디에 갔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사회간호의 범위 안에 학교보건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급간호는 성인간호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에 출제되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다뤄요.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1월에서 3월까지 전 영역을 다룬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부족하죠?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1월에서 3월까지 기본 이론 핵심 체크 퀴즈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것을 운영을 하실 때 강의 전에 또는 강의 후에 문제를 풀어서 핵심 체크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팀은 이걸 계속해서 해왔는데 사실 강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고. 자, 이렇게 풀고 연습하고 나서 4월, 5월에 가면 기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시즌상 기출 분석은 이론을 공부한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기출 문제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또 뭐가 어떻게 출제가 증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기출 분석이고, 기출 분석은 2달에 걸쳐서 4월과 5월 2달에 걸쳐서 지역사회간호, 성인간호, 그리고 여성아동, 성인간호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 5월에도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 핵심 체크 퀴즈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6월달 뭐라고 되어 있죠? 압축 이론. 압축 이론은 한 달 동안요, 다 몰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월 공부하고 4, 5월 공부하고 6월 한 달 동안 전체를 확 압축해서 전 커리를 다 돌립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커리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돌면 6월까지 돌면 몇 회독을 했다? 3회독을 했죠. 3회독. 자, 이 상태에서 7월달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7, 8, 9, 10, 11월은 문풀,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지는지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결국은 앞에서 진행됐던 지역사회부터 성인, 여성, 아동, 정신간호까지의 전 과목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3회독 했으면 그 이후에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최소 시험 치기 전까지 커리를 따라가면 7회독을 하게 돼 있어요. 합격을 한다, 못한다? 한다. 합격한다. 자, 그런데도 이제 저희 팀은 선생님들의 혹시라도 모르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S 시즌을 또 만들었어요. 네, 노력이 아주 눈물겹죠? 그렇죠? 선생님들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S 시즌은 뭐냐면 지역, 성인, 여성, 아동, 정신 이렇게 네 파트를 각각 7월 달에 문제풀이를 들어갔는데 한 번 더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좀 놓칠 수 있는 이론들을 다시 또 조망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왠지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한 번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다. 원포인트 특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커리만 따라가면 최소 8회독은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러고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의 계획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혹시 강의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라도 질문해 주시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말 튼튼한 커리에 더해서 저희 팀이 가지는 장점을 앞에 후기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밴드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직강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직접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케어를 해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콜라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모두 다 밴드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거 인증하고 계속해서 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음 카페가 있고 밴드가 있는데, 저희는 교수가 3명이잖아요. 조교가 없어요. 저희가 다 직접 답을 합니다. 모든 것 저희가 답하고, 모든 것 저희가 응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정말 1대1로 케어하는 것처럼 3명이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할 일은 없어요. 인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까지 저희가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답은 우리가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하다가 좀 어깨가 좀 아픈 것 같긴 해요. 모고에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모든 답안지는 전원 첨삭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연간 일정에서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고는 첨삭이 들어가거든요. 답안 첨삭, 답안 피드백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해온 그 시간 중에서 20년 중에서 앞에 한 15년 가까이는 저 혼자 첨삭을 하다가 팔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분하고 같이 하면서도 또 이제 수강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아지면서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칙을 계속 깨지 않고 있어요. 첨삭은 교수가, 출제한 교수자가 직접 한다. 그래서 피드백을 드려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답안지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어디가 부족한지 뭐가 고쳐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 장점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 관리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제가 막 공지했던 걸 띄워 놓으셨는데, 뭐 퀴즈 분석이라든가 스터디에 대한 것이라든가, 옆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 스터디를 하고 나서 공부 인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시고 인증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교수님 심폐소생술 공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의 답을 이번 에스더 교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답을 해주시는 거고, 3명이 누구에게나 각자의 과목들이 우리 다 담당 과목이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다 담당 과목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물론 이제 제가 지역 정신을 하니까 좀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캐파가 돼요. 그래서 두 과목을 제가 다 감당을 하고요. 또 여성 아동 간호하고 우리 이진 교수님께도 캐파가 되시니까 2개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성인은 워낙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에스더 교수님이 담당을 해주시고요. 1대1 질의응답. 천천히 올라와서 되게 신기했는데. 1대1 질의응답. 1대1로 다 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첨삭인데요. 사실 첨삭을 이렇게 보시면 제 글씨네요. 지역사회 조직화와 파트너십. 답 잘못 쓴 거 답 이렇게 교정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교정해드리고 실제 채점을 다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긴 해요.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과정이 이거고, 이거는 강사진, 교수진 이외에 누구 다른 이들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합니다. 직강, 인강 할 것 없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합격할 때까지 우리의 어깨가 남아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희 팀의 강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지겨울 틈이 없이 강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이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 아동 담당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강의에 대해서도 또 교수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증이 많으시겠지만 또 하나 굉장히 또 궁금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제 교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강의 진행 시에 같이 따라가는 교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교재는 기본 교재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정신, 지역 정신 1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인 간호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여성 아동,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의 교재가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동안 좀 염려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우리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솔직히 강론서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두꺼운 양으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집약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이 교재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교재를 미리 보신 분도 있고 또 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받아보시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 구성 내에서 우리가 기출이 어떤 것인지 또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꼭 나와야 될 파트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백과사전식으로 모든 것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수험서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보는 눈을 저희 교재를 통해서 조금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목차 있고 안에 처음에 들어가시면 각 단원 앞에 그 도입되는 퀴즈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OX 퀴즈인데요. 이제 OX 퀴즈지만 이 기본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퀴즈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퀴즈만 봐도 여기서의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그 전에 이걸 풀어보심으로 인해서 이 단원에서 무엇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트로 보시면은 이제 기본 내용이죠.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3권에 있는 조기 진통 조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임용에 언제 기출이 되었는지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시에서는 언제 다루어졌는지 이렇게 기출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키워드가 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기출이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그걸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이 되었지만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출 키워드 방식으로 해서 옆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각의 내용들에서 이 기출 키워드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기출 키워드를 보시면 뭐 자축위, 이번에 보시면 조기진통 관련 간호해 갖고 자축위,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럼 이게 왜 키워드가 되었을까 모르시겠지만 이제 수업을 통해서 딱 자축위 하면 자축위의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전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스테로이드 하면 여기서 조산에서 왜 스테로이드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키워드만 딱 보고도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유추해내야 되는지 떠올려야 되는지 아실 수 있도록 학습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나온 것이고 시험에서 풀 수 있다면 이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모두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그 핵심 체크 퀴즈라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수학습으로 프리 테스트 퀴즈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키워드랑 중요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이후에 복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복습 퀴즈로 해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OX 퀴즈가 아니고 뭐 이렇게 중간에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이 잘 되었다면 바로 이제 떠올리실 수 있게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만 해도 이미 키워드 중요한 부분 그것을 몇 번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3번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반복. 이게 기본 수업이지만 기본 수업 이후에도 우리 김동훈 교수님 말씀하셨죠. 기출에서 또 암기의 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싫어도 제대로 학습만 하셨다면 시험 보시면서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공부가 되십니다. 물론 중요한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염려하시지 않고 우리 그 강의를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하게만 따라오신다면 정말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마인드맵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 물건 있잖아요. 가위, 뭐 스테플러. 그러면 갑자기 찾는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물건이 다 정리가 돼 있다. 아니면 라벨링이 돼 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당연히 뭐예요? 정리가 잘 된 상황. 저는 이제 뭐 스테플러 같은 경우에 잘 쓰지 않는데 어디 박아놨는지 가끔 이제 찾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정리를 이제 그 문방용품 해갖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후로는 굉장히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이제 축적을 할 때도 머릿속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양이 또 많잖아요. 아동, 여성, 지역, 정신, 성인. 막 이게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고 공부를 계속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들이 학습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건을 잘 정리해서 넣듯이 우리가 배운 것들도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안다면 그것을 또 꺼내서 쓸 수 있는 또 꺼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학습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쓰는 것이 우리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간호가 어떻게 큰 흐름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제 세 개의 큰 방으로 나누어졌다. 뭐 여성도 크게 세 개의 방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통 처음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 뭐 특수성, 그리고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또 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동의 그 특수성 안에는 신생아 사정 뭐 이런 파트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사정 안에도 세 가지 이렇게 크게 목록이 되어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신생아 사정에서도 어때요?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프가 사정이라든지 발라드 사정 같은 것들이 또 있겠죠. 또 들어가면 각각의 내용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제목만 들어도 아 발라드 하면 발라드가 어디 있었지? 떠올라야 되겠죠. 선생님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시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각각의 파트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화를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출 단계에서 저희가 기출 수업 전에 좀 다뤄드리기는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중간중간 구조화하는 것들을 계속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험이라는 것이 저희가 1년을 보고 가는 것이고 굉장히 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또 꾸준한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 강사진을 믿고 따라온다면 선생님들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저희 강의를 또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선생님들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팀에서 성인 담당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에 두 분 교수님이 말씀드린 내용들 이어서 제가 공부 방법 및 앞에 이제 이론, 전체적인 이론의 수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풀과 실제 어떻게 전체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그 커리에서도 보셨지만 6월까지는 이제 이론이 다 정리가 되고요. 많은 회독과 반복을 통해서 이론이 정리가 되면 이제 결국 우리는 시험장에서 써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써내는 연습을 7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문풀 시즌이 있는데요. 7, 8월에 영역별 문풀,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실전 모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에 파이널 모고, 세 개의 큰 시험의 커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7, 8월 영역별 문풀은 말씀 이 제목대로 각 영역, 지역, 또 성인, 여성, 아동, 마지막 정신 이렇게 각 영역별로 문제를 실제 임용 문제에 동일하게 만나보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A, 전공 B 총 23개의 문제를 그 형태 그대로 영역별 문제를 매주 23개의 문항을 만나보면서 문제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이때 7월부터 이제 시험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말 그대로 영역별이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기출을 완벽 정리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항을 근거로 한 문제들을 저희가 영역에서 다뤄드리면서 기출을 완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어떤 영역이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간호학 4년을 했지만 조금 약한 영역, 좀 학점이 낮았던, 그래서 좀 자신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족한 영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7, 8월에 8주에 거쳐서 매주에 이제 주차별로 8주에 거쳐서 전 영역에 대한 문제를 만나보시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시즌에, 영역별 시즌에 기출이 완전히 정리가 된다. 그죠? 기출 기반화 문제들이 여기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 모고 시즌이 9월, 10월에 걸쳐서 정리가 될 텐데요.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실전 모고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영역별에서는 한 주차에 한 가지 영역만 만나게 됐다면 실전 모고 시즌에는 우리가 배웠던 모든 영역의 문제를 실제 임용 시험과 동일한 스타일로 역시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영역, 그죠? 지역, 또 영역을 말씀드리는데, 지역, 성인, 여성, 아동, 정신 순서로 있던 모든 영역을 9월 첫 번째 모의고사 때부터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요때의 내용과 영역별 문풀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 요때는 이미 우리가 기출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죠? 체가 조금 더 촘촘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엄선대 문제를 저희가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푸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그 시기마다 그 해별로 트렌드가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요 쟁점들을 문제로 제시해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9월, 10월부터 특징은 뭐냐면 영역별에는 없었지만 9월, 10월부터는 실전 모고부터는 앞에 김동현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직접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저희가 이때 이제 강의 모의고사 시즌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답안지를 내세요. 답안지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답안지를 PDF로 저희한테 보내드리면 저희가 최소 5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전원 다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 잘못 이해해서 핀트를 못 맞춰서 답안을 좀 비껴 나가거나 핵심 키워드를 쓰지 않았거나 이 내용이 더 들어가면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을 다 첨언을 해드려요. 그래서 9월, 10월 실전 모고를 들어가면서 답안지가 고득점화되는 답안지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전 모고는 이때부터는 저희가 전원 첨삭을 해드리며 선생님들이 실전 준비도 하지만 내 답안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써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답안을 요구하는지, 그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 거를 잘 써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 써낼 수 있도록 실전 모고 시간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이라기보다 마지막 모고 시즌인데요. 파이널 모고 시즌은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또 실전 모고란 어떻게 다른 특징이 있냐 하면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걸음망을 더 촘촘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전 모고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파이널 모고에서 우리가 적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모고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영역,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세밀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고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실전을 지나오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문제로 정리해 보는 게 파이널 모고 시즌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파이널 모고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실제 임용고시에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9시부터 교육학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동일한 시간표대로 1시간 시험 보고 40분 쉬고 이 시간표대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시즌이 파이널 모고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의 흐름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요. 역시나 이때도 저희가 전원, 제출자,
그 파일을 답안지 제출하는 전원에 대해서 교수가 직접 저희들이 첨삭을 해드리고 있다. 파이널 모고까지 이렇게 해서 영역별 9월, 10월 실전 보고 마지막 파이널 모고까지 답안지를 쓰는 능력도 향상되지만 고득점을 맞는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첨삭이라는 건 사실 몇 점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답안지의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향상되고 가장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실제 시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답안 첨삭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강의 전체 커리 스케줄 보시면 가장 마지막 실제 강의이기도 하고요. 11월 파이널 모고가 끝나면 원포인트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원포인트 특강은 뭐냐면 각 영역별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역 15포인트, 정신 15개, 성인 30개, 여성 15개, 아동 15개.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이 파트, 이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답안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포인트들을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가장 저희 전체 강의의 별 중에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약집을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핵심 내용과 키워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답안 찝어 드린다. 찍어주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하루에 전체 영역을 정리하면서 각각 핵심 영역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원포인트 11월 특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원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되는지 간략하게 제가 조금 캡처를 해왔는데 각 핵심 영역들 앞에 넘버링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페이지 중에 일부라서 좀 작게 보이지만 이거는 지역입니다. 7번, 8번 이렇게 되고 이거는 실제 우리 원포인트 내용 중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임용고시에 이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이번 고시 문제를 혹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학교보건 파트에서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이 실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원포인트 내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찝어드렸으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으셨겠죠. 자, 이렇게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마지막 강의가 11월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각 영역별로 제가 아까는 지역이고요. 이것도 이제 성인에서 1, 2, 3, 4, 5, 6 딱 넘버링해서 30개 중요한 내용, 키워드 중요하게 체크해드리고 여성 파트에서 똑같이 15개, 아동 15개 이렇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 시험인데요. 결국 제가 이제 강의라고 또 저도 이제 시험을 쳐봤었는데 과거에 보면 결국 이론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답안을 쓸 수가 있다. 자, 이론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본다고 절대 되지 않잖아요. 너무 방대한 영역이고 영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완전하게 학습하는 게 1단계 과정이에요. 공부 방법. 그래서 이론은 1, 2, 3월에 거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지만 기본 이론 다음에 기출 분석, 압축 이론까지 요 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내용, 임용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 각 영역별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 1단계. 그래서 기본 이론, 기출 분석, 압축 이론을 거쳐서 회독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론 완전 학습이 정리가 되고요. 자, 2단계. 이렇게 이론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느냐 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출 자신감 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문풀에서 기출과 유사한 동형 문제를 만나면서 기출이 정리가 되고 또 S시즌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과 기출을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구조화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3단계. 결국 뭡니까? 답안지를 잘 써내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죠? 문제를 만나면서 답안지 작성법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3단계 합격, 적중 모고,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 원데이 포인트 특강까지 그죠? 요 과정을 통해서 답안지가 주저리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은 키워드가 들어가면 주저리 두 줄 쓴 것보다요. 키워드 하나 들어가야지 고득점이 되는 시험이에요. 채점하시는 현직 선생님들 만나보면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우리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거 없다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고득점을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키워드를 쓸 수 있는 답안 연습을 3단계 합격 적중 모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희 모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영역별이고 이건 또 실전이잖아요. 영역별은 해당 영역의 문제를 다 전체 시험 시간 동안 풀어보시는 거고요. 실전 모고는 뭐 이쪽 1번 문제가 여기는 뭐 지역이고 여기는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전체 영역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임용 고시 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점수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시험을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고요. 자, 이렇게 문제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지도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답안 이렇게 제시가 돼요. 예시답안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답안 점수 2점 혹은 4점 다 가져갈 수 있다. 예시답안을 제시를 해드려서 예시답안을 또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또 그게 다 키워드잖아요. 키워드 반복 학습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기출로 다시 한번 이론과 기출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답안지 쓰는 연습을 통해서 답안지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결국 고득점 답안지. 저희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합격선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많이 하셔서 2차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득점 답안지를 모고 시즌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현 팀은 앞에 제가 이제 강조를 저희가 해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투입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 또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 투입하셔야 되고 또 일도 좀 쉬시기도 하고 또 육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사실 그 노력이 굉장히 값진 노력이신데 선생님들의 귀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합격까지 저희는 그 커리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면접도 지금 면접 계속 진행 같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2월 합격 발표 나는 그때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요. 저희 교수님들 모두 그렇지만 다 착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진짜 그 피드백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 없고요. 뭐 조교 없고요. 알바 없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과 그 쉽지 않은 임용의 긴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 실제 강의에서 선생님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 또 내가 합격을 위해서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인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